안녕하세요. 이곳에 너무 어이없는 신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건 제 얼굴에 침 뱉기 같기도 하고 또 대단한 사건이 아니다 보니 말하기도 좀 그렇고 이곳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신우, 그러니까 신랑 누나죠. 저에게 잘하려고 참 노력을 합니다. 이것저것 잘 챙겨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아무튼 저에게 맘 쓰는 게 보이긴 해요. 근데 너무 눈치가 없다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저는 홀 시부를 모시고 살고 6개월 된 아이도 있습니다. 모처럼 신랑이 쉬는 날 시아버지도 출타하시고 아이도 낮잠에 쿨쿨 빠져있고 신랑도 자고 그래서 요때다 싶어 신랑 옆에 쏙 가서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잠이 막 들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신우가 아이를 시켜서 외숙모네 집에 놀러가도 돼요? 가고 싶은데 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하나요? 모처럼 시아버지 없을 때 아이가 엄마 낮잠 좀 자라고 조용히 자줄 때 잠 좀 자보려고 했더니 깨워놓고 한다는 소리에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잽싸게 일어나서 대충 청소를 하고 좀 있으니 신우랑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신우 애들은 초등학생 아들들입니다. 오면 얼마나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구는지 우리 딸아이 예쁘다고 만지는 건데도 너무 싫습니다. 볼을 막 잡아당기고 뽀뽀하고 오자마자 손도 안 씻고 그렇게 안아주려고 할 때마다 제가 손부터 씻으라고 하면 우리 신우 저보고 늘 유난이다 그러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우리 딸 제가 지켜야죠. 아무튼 그렇게 신우네가 왔는데 치킨 만들어 먹을 닭이랑 치킨 파우더랑 사왔더라고요. 전 기름 튀고 냄새나는 거 싫어서 튀김 요리는 한 번도 해먹질 못했습니다. 생선 굽는 것도 싫고 연기 많이 나면 아이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서 구워져 있는 거 사와서 먹거나 생선구이 집에 가서 먹고는 했죠. 사실 치킨도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저는 집에서 만들어 먹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우는 오자마자 닭을 손질하고 부산스럽게 움직이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집은 튀김팬이 없어요. 막 이리저리 찾아보더니 신우가 그냥 국 끓이는 양수 냄비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거기다 하더군요. 신우는 음식 한 가지를 해도 주방 살림이 다 나오게 하는 스타일인데 치우면서 하지 않고 다 꺼내놓고 어지르면서 해요. 원래 주방 스타일이 다르면 좀 불편하잖아요. 더구나 저희 집에서 마구 어지르며 심지어 기름 요리를 한다는 것이 기가 막혔죠. 닭을 다 튀기고 신랑은 전날 먹은 술이 안 깬다고 먹질 않고 저는 원래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신우랑 신우 아이들은 상에 둘러앉아 잘 먹더라고요. 저는 한두 조각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생색은 얼마나 내던지 올케 집에서 만드는 치킨 처음 먹어보지? 밖에서 사 먹는 건 기름도 더럽고 위생적으로 엄청 안 좋아서 건강에 진짜 안 좋대. 그래도 이렇게 치킨도 집에서 하는 거 보고 먹어보니 맛이 다르지 하더군요. 별로 반응하기 싫어서 대충 얼머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먹고 있는데 신우 남편에게 전화가 왔네요. 집에 가는 길인데 가는 길에 태워서 갈 테니 밑으로 내려오라고요. 신우 남편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완전 옷이 그날은 먼지를 뒤집어 썼다고 집 안으로 못 들어온다면서 내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신우는 얼른 정리라도 하는 척 해야 하는데 치울 생각은 전혀 없고 아이들 데리고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딸아이한테 고모가 치킨 만드느라 네 엄마 또 힘들게 했네. 미안해서 어쩌지? 에휴, 항상 있는 일인데 그날은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부엌에 가니 바닥은 기름이 튀어 기름바다고 가스레인지도 기름 범벅, 가스레인지 바로 옆 베란다 유리문도 기름에 튀어 범벅, 온통 부엌이 기름바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릇은 다 꺼내놔서 설거지거리는 산더미고요. 자기들이 먹으려고 차려놓은 상도 안 치운 그대로. 어휴, 정말 욕 나오더라고요. 신우이가 가면서 올케 미안해, 올케 쉬는데 괜히 와서. 하지만 진심 같지 않은 걸 왜일까요? 아니 진짜 미안하다 할지라도 싫었네요. 정말 부엌을 몇 번 닦았는지 몰라요. 신우는 항상 도와준다면서 우리 집에 오는데 뒷처리는 절대 하지 않고 차라리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이를 앞세워 저희 집에 온다 하고 자기가 다 할 것처럼 말해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정말 확실히 느꼈습니다.
일부러 그런다는 걸요. 자기 집 치우기 싫으니 저희 집에 와서 민폐 끼친다는 걸요. 이제는 진짜 받아주지 않으려고요. 다른 집에서도 이런 시누이 있나요?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꼭 들어보고 판단해 볼게요. 후기. 많은 분들이 답글을 주셨네요. 저보고 그 정도도 이해 못하냐는 분들도 계시고 시누가 얄밉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우리 시누 어느 부분에서는 착합니다. 저한테 잘 해주려고 하는 것도 알고요. 근데 너무 잘 해주려고 하다가 상대방이 부담가게 만들고 잘 해주려고 했던 건데 결과는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해서 문제죠. 제가 님들 말대로 좋은 성격이 아니고 까칠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닭튀김 일 말고도 그간 크고 작은 일화들은 많아요. 다 잘 해주려 저한테 그런 거지만 우리 신우는 꼭 뒷마무리가 안 좋거든요. 그리고 신우 때문에만 제가 까칠하게 그러는 게 아니라 신우 아이들 또한 그래요. 신우 아이들은 초등학생인데 남자애들이라 그런지 정말 개구지고 장난기가 많아요. 신혼방을 꾸며놓고 침대를 늦게 들였는데 아직 한 번도 누워보지 못했던 침대, 시트 새 것 싹 빨아서 처음 깔아놓고 금이야 오기야 하던 침대, 그런 침대에 신우 아이들이 새까만 양말을 하고서는 침대 위로 올라가 방방 뛰어놀고 침대 시트는 다 바닥에 끌어내려 놓고요. 바닥은 던지면 변신하는 로봇을 가져와서 다 찍어서 자국이 한둘이 아니고요. 방에 들어가지 말래도 말도 안 듣고 신혼방에 놓인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신혼방을 어질러 놓고 컴퓨터도 망가뜨리고 우리 결혼액자 만지다가 떨어뜨려서 부서뜨리고 화장실에 있던 페이스 마사지기도 변기에 빠뜨려서 결국 버렸습니다. 아무튼 남자애들이라 그런지 집에 오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저를 또 경악하게 한 건 여자아이 동생을 처음 봐서 그런지 울 딸아이의 윗옷을 들추며 찌찌 본다고 하고 엉덩이 보인다고 지들끼리 웃고 놀리고, 아무튼 아이들이 올 때마다 집안 난리 쳐놓고 새로 산 소파도 찢어놓고 이것저것 미운 짓만 너무해서 우리 집에 온다고만 하면 긴장되고 싫습니다. 또 아이들이 저럴 때마다 모질게 하지 못하는 신우도 답답하고요. 신우가 착하고 저한테 잘 하려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건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 저에게 고마운 일은 아니었죠. 신우 집에 가보면 정말 지저분하고 정말 정돈 안 된 집이었습니다.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그럴까요? 저는 그래도 누가 온다고 하면 좀 치워놓는 스타일인데 신우는 집도 더러운데 거리낌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청소하는 건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보이는 곳만 청소하는 편입니다. 벽에 걸린 액자라던가 거실장 밑이라던가 이렇게 손이 잘 안 가는 데는 안 해지지만 않으면 기본적인 곳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우는 꼭 시아버지가 있을 때 우리 집 걸레도 아니고 욕실에서 수건을 꺼내들고 돌아다녀요. 평소엔 안 그러던 신우가 저 청소 안 한 거 무안해지도록, 아니 자기 집이나 청소하지 왜 갑자기 우리 집은 청소를 합니까? 그리고 액자 같은 거 닦고는 새까매진 수건을 시아버지한테 보여주며 한다는 말. 아빠,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었네? 저한테도 보여주고 말합니다. 베란다 창틀 틈새도 막 닦고 이왕 청소해주고 싶으면 마무리도 잘 하던가 새까매진 수건을 빨진 않고 그냥 젖은 채로 빨래통에 확 집어넣습니다. 청소해주면 고맙지 않냐고요? 전 안 고마워요. 시아버지 앞에서 민망하게 만들고 마무리도 안 해서 일만 키운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누네 집이 깨끗하고 시누 성격이 깔끔하면은 더러운 거 못 보고 살아서 그러나 보다 하겠지만 무슨 생각인가 싶어요. 그리고 저 임신 막달 오늘 내일 하던 때 딱 제사가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착한 신우가 저 임신 막달이니까 도와준다고 요리하지 말고 있으라고 본인이 일찍 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전 알죠. 항상 약속 시간보다 몇 시간 늦는 신우라는 거. 그래서 그냥 제가 슬슬 혼자 하겠다고 했더니 기어코 와서 하겠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전 사실 신우 아이들 데리고 오면 더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제사 모실 때 천천히 오라고 했던 건데 몸은 무겁고 다리는 퉁퉁 부었지만 형님 오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알기에 아침부터 천천히 제가 음식을 했습니다. 거의 전들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4시 좀 넘어선가 신우가 왔습니다. 예상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근데 도와주겠다던 신우는 오자마자 아이들 방학 숙제를 해주더라고요. 제사 다음 날이 개학이었거든요.
아이들은 숙제 안 하려고 막 도망다니고 신우는 붙잡아다 시키고 신우가 대신 그림을 그리고 그러려면 차라리 늦게 오던지 도와준다는 말을 말던지 제사 준비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냥 갔습니다. 정신만 없게 만들고요. 오히려 신우네가 가고 전 그 흔적들 치우느라 바빴네요. 저희 부부방은 시트는 다 내려와 있고 이불에 아이스크림을 흘려놓고 아이스크림 껍데기 바닥에 널려있고 휴, 몇 번이고 예전에 주의를 시켰지만 말을 안 듣습니다. 신우도 아이들 제지하는 게 그냥 대충 우리 신우는 애들 기죽는다고 큰 소리도 잘 안 칩니다. 정말 신우가 보던 말던 방문을 잠궈놓고 싶었는데 열쇠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너무 열받아서 열쇠 만들고 방문을 잠궈놓습니다. 아무튼 정말이지 막달이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날 일요일이라 신랑이랑 쉬고 있었죠. 근데 전화가 오더군요. 신우 남편이 아무튼 전화해서는 처남댁 우리 지금 갈 테니까 술상 좀 봐줘요. 부침개가 먹고 싶네요. 웃으면서 해맑게 말하는 아주버님한테 웬만하면 정색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색하면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랑 아주버님이랑 쳐들어와서는 자기가 할 테니 걱정 말라고 또 부엌을 막 쓰더라고요. 근데 또 기름 범벅해서 주방을 쓰고 치우지도 않더니 술이 얼큰하게 취해서 그냥 간 거죠. 그날 우리 신랑 신우한테 막 뭐라고 하긴 했습니다. 힘들어서 쉬는데 눈치 없이 온다고. 그러면 뭐 해요? 또 음식 만들어 먹고 먹튀하고 기름 범벅 주방 신랑이 다 정리했는데 제 성에 안 차서 또 몇 번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 그 다음날 아기 낳았어요. 초산인데도 예정일 11일 앞당겨서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요. 시간의 흐름이 좀 뒤죽박죽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딸 100일. 그냥 가족들과 신랑 지인들만 모시고 100일상을 차렸는데 저는 떡을 떡집에서 맞추려고 했죠. 그런데 신우는 꼭 본인이 떡을 직접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날 요리하려면 복잡해서 그냥 제가 맞추자니까 신우 집에서 만들어 온다더니 100일상 차리는 당일 점심에 와서는 그제서야 우리 집에서 쌀을 담그고 수수팥 불리고 저는 당연히 만들어 오는 줄 알았는데 그때도 늦지 않았다 싶어 그냥 떡 사다 한다니까 만들어준다고. 떡지고 만드느라 가스레인지 오래 차지하고 있어서 음식도 늦어지고 저만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떡이라도 잘 됐으면 좋으련만 백설기는 완전 죽이 됐고요. 수수팥떡 새알심 빚던 신우는 우리 아기가 깨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얼른 아기 보러 가서는 깜깜무소식. 방에 가보니 우리 부부 침대에 누워서 아이랑 자고 있더군요. 가족끼리 하는 식사라면 민망할 것 없지만 신랑 지인들이 왔는데 음식도 늦어지고 정말 땀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이 정도 되니 허풍병이 있나 싶고 매번 뭘 그리 핸드메이드로 하고 싶어 하는지 병이다 싶더군요. 저 아이 낳았을 때도 병원에 있는 동안 신우는 매일 왔고 아이만 보고 잠깐 있다 가던지 하지 그 좁은 병실에서 우리 친정들이 문병을 와도 가지 않고 계속 앉아있고 직장 동료 친구들이 와도 그냥 계속 있고 자리가 좁아도 그냥 있고 태어난 지 하루 이틀 된 아이를 예쁘다고 안아서 어리면서 흔들고 입 맞추고요. 산후조리는 우리 큰언니 집에서 했는데 어렵다면 어려운 사돈지간인데 3일에 한 번씩은 아이 보고 싶다고 언니 집에 왔었습니다. 잠깐 있는 게 아니라 1~2시간씩 있고 우리 언니는 그래도 손님이니까 뭐라도 대접해야 하고 신경 써야 하니까 스트레스인데 잘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정말 눈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 닭튀김 일은 정말 너무너무 신경질 나고 화가 나서 다 폭발을 했네요. 아이는 보채고 부엌을 치워야 할 게 태산이고 가스레인지 후드에 기름이 방울방울 맺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시아버지 생신이라고 데코를 하자면서 자기가 풍선이랑 생일 케이크 만들어 온다는 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가서 먹을 거라고. 그리고 집에서 하는 거 안 하고 싶다고 몸이 힘들어서 집에서 치우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격하게 이야기를 하니 더 이상 말을 안 꺼내더라고요. 당일에 또 쳐들어올까 겁나긴 하지만 이제는 대놓고 싫은 표현 좀 해야겠습니다. 눈치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최고인 것 같네요. 댓글을 보니 정말 제가 그동안 너무 가만히 있으면 호구인 줄 알고 더 한다고 그런 사람일수록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그만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댓글들이 많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혼자 끙끙 참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끝까지 조언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댓글: 난 진짜 저런 신우 같은 여자들이 진짜 싫어요. 찌질하고 귀찮은 걸로 사람 열받게 만들어서 제대로 화도 못 내게 만들고, 저런 건요, 애초에 싹을 자르는 게 나아요. 애가 전화하면 거절하기 더 좋죠. 자기가 전화하면 좀 그러니까 애한테 타이르듯이 미안, 외숙모가 지금 좀 바쁘거든, 다음에 놀러와, 예쁘게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신우가 전화 다시 받으면 어머 미안해요, 저 지금 좀 바빠요 하고 말아버려요. 뭐 이유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거절할 때는 언제나 말을 짧게, 말 길어져봤자 거짓말밖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